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를 풀고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마음공부 단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건강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응어리진 에너지가 너무 크면 생각과 다르게 마음에 끌려다니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는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이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죠. 엄마가 지혜롭고 강하면 아이를 잘 달래고 안정되게 훈육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마음을 잘 달래고 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반복적으로 나에게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아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내면 아이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를 알아야만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죠.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밖의 자극을 끊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고 계시지만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살펴보세요. 몸에서는 자세가 편안하고 바른지, 호흡은 배로 천천히 깊이 잘하고 있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마음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합당하고 필요한 것인지, 일렁이는 감정 에너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크기와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생활 중에 1, 2분만이라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이러한 집중을 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감정을 떠올리며 그때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한 줄 일기를 써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알아내어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토닥이며 위로해 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잘 참고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되고 몸에서는 치유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게 된 생각과 감정이 언제 어떤 상황이나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때마다 알아주고 공감해주며 우선 마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지만 타인에게 지시를 내리고 일을 시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집에서도 맞벌이 부부임에도 남편에게 작은 집안일 하나 부탁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집중해 보니 내가 일을 시키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날 우습게 여기며 내 지시나 부탁을 거절할 거야. 그러면 너무 수치스러워. 왕따 당할까 두려워.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분명 거절할 거야.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게 두려워. 등등의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을 친구처럼 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키거나 부탁하는 게 힘들었구나. 몰라줘서 미안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널 거절하고 미워해도 난 늘 내 편이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공감해주고 편들어주는 것을 지속하면 마음과 친해지고 마음이 내게 문을 열어줍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도 다르지 않죠. 사실 몸과 마음은 늘 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목말라,
외로워, 슬퍼, 피곤해 등등은 몸과 마음이 내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동안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판단이나 충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주세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면 해주고 그럴 수 없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욕심으로 계속 일을 시켰다면 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야 했다면 마음에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마음과 친해져 마음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고 감정이 잘 느껴지면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약하다면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을 참고 억누른 경우는 에너지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따로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응어리진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증기 압력이 가득 차서 전기밥통이 흔들릴 때 미리 압력을 빼줘야 뚜껑이 날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억눌린 채 깊이 숨어있던 마음이 나와 친해지고 나를 믿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욕을 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절대 그 어떤 마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덕적 판단 없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껏 하도록 허용해 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는 엄마가 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과거의 나는 자식이 되어 자식이 엄마 앞에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서러움과 억울함, 슬픔과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도록 허용해 줘야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공간에서 해야 하고요. 물건을 던지고 싶을 때는 깨지지 않는 인형이나 쿠션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마음과 많이 대화하며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화가 폭발하여 남편이나 자식에게 잔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때 입을 틀어막고 마음에게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아직은 아니야 말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밤중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한 적도 많았고 그럴 여유가 없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겨울 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폭발하는 에너지는 어쨌든 발산을 해줘야 숨통이 트이니까요. 나중에는 한결 여유가 생겨서 남편이나 아들에게 화 좀 풀고 나올게. 소리 질러도 놀라지 말고 이해해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요.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는 소리를 지를 때 가장 잘 발산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현상도 사실 몸 안에 쌓여있는 화 에너지를 빼내려는 본능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종 아무리 혼자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화가 안 풀린다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내면 아이가 동참하지 않고 현재의 나만 화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꼭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 내면 아이가 화를 풀어야 합니다. 마음과 함께하는 의식 없이 현재의 나 혼자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잠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가슴 부위의 내면 아이의 마음 에너지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명에 의해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가 다시 끌려온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 주파수, 공명 끌어당김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에너지를 풀기 전에 분명하게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마음아, 너의 힘든 마음 내가 알아줄 테니 마음껏 발산해도 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비난하거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움 없이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리고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못 지켰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마음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마음 깊이 어둠 속으로 숨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르쳐 드리면 상대 없이 혼자 하는데 마음이 풀릴까요? 저는 신앙인인데 어떻게 욕하고 화를 냅니까? 이거 하면 정신질환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주의점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정 표출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격하게 올라오는 감정 에너지를 풀어주고 압력을 해소한 후에는 네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컷 울고 나서 안정이 되면 엄마가 다정하게 안아주고 필요한 경우 타이르기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게 고생했다고 이제 힘든 것은 지나갔으니 안심하라고 항상 내가 널 지켜줄 거라고 토닥토닥 따뜻하게 안아줘 보세요. 지난날 힘들고 외로웠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의 내가 안아주면 됩니다. 이때 마음이 착각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욕도 했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많이 냈지. 그래서 엄마가 무섭고 많이 힘들었지. 상냥하고 자상한 엄마가 아니라서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니.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엄마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맏딸인 너에게 화풀이를 많이 했었지. 엄마가 많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엄마가 늘 밥은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잖아. 공부도 원하는 대로 시켜주셨고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고 내면 아이가 수긍하면 우리 이제 엄마를 용서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서 거부하면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3단계로 되돌아갑니다. 내면 아이가 마음을 풀고 용서까지 하게 되면 내가 화내고 욕했던 상대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네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의 내면 아이의 감정이 정화된 것이고 그 에너지가 소멸된 자리에 지혜와 사랑의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반드시 마음의 큰 응어리들을 풀어야 이 단계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내 마음과 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하면 대부분 서로 부정적 에너지를 주고받으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내면 아이들 감정도 지속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도 들고 어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가 정화된 듯 하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이게 뭐지 하는 의구심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일상화되고 큰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음도 두려움 없이 알아주고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나를 믿기에 예전처럼 혼자 앞에 나서서 이를 그르치는 상황들이 사라집니다. 감정 에너지는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내가 의식을 하던 못하던 그 마음을 갖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꼭 마음의 응어리를 잘 풀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